자, 오늘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의 절차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됐었죠. 이제 개발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시행자 지정한 다음에 실시계획을 작성했고요. 수용 방식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고요. 이제 환지 방식으로 진행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환지 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환지 방식은 어떤 경우에 이제 진행되냐면 땅 가격이 보통 비싼 경우에 그 사업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토지주들에게 나중에 개발된 후에 토지를 다시 이렇게 분배를 해줌으로써 그 전체 막대한 개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기존에 있던 토지 대비해서 감보율을 적용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토지를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원래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 적은 토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땅을 바꿔주는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무작정 암기하려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환지 계획을 작성한다라는 전체적인 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대략 문제가 풀립니다. 환지 설계가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또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입체 환지에 따른 공급 규모에 관한 사항, 입체 환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할게요. 또 뭐 건축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환지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을 이렇게 키워드를 일단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입명, 그 다음에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 건축물의 명세와 입체에 따른 사항들, 그 다음에 채비지, 그리고 보청기, 보류지와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정작 더 중요한 거는 환지 명세이지 환지 예정지 명세가 아니라는 점과 청산 대상 토지 명세이지 청산금의 결정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환지 예정지라는 것은 이제 지금 환지 계획을 작성할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후에 나오겠지만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져 가지고 먼저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땅을 먼저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환지 예정지를 설정을 해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 등장하는 것이니까 현재로서는 환지 계획을 작성할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명세가 나오면 틀린 것이고요. 청산금의 결정도 마지막 단계 청산금을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청산금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나올 대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환지 예정지 명세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것, 청산금의 결정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조성토지 등의 평가는 그냥 조성토지가 아니라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조성토지 등의 평가예요. 이것은 토지평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는 점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공인평가기관, 즉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공사 후에 개발 후에 얼마나 자기 땅으로 불화되느냐 그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잘못 책정되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좀 이득을 볼 수도 있고 한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없애는 차원에서 공인평가기관, 즉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평가를 하게 한 후에 또 토지평가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 평가 후에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 알아두시고요. 왜 수용 단계에서도 조성토지 가격 평가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 가격이 평가되는 거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은 감경 가격으로 했죠. 수용 단계에서요. 그 다음에 원형지가 또 있었어요.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플러스 기반 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 다시 정리하면은 요 근방에 이제 세 가지 가격이 나오는데, 수용 단계의 원형지 공급 가격은 협의해서 결정하고요.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이거를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조성토지
수용 단계 때 조성 토지는 감정 가격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 있어서의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같이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지만 나오면 또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식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지 방식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면 사실 맞추기가 힘들고요. 쉽게 나오면은 충분히 또 맞출 수 있고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나오는 경우 확실히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위에 나와 있듯이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돼요. 이것을 적응 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응 환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적응 환지에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적응 환지에 예외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예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은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환지 부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갑자기 환지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그 임차권자는 붕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부지정이 가능하고요. 또 토지 면적을 고려한 증환지, 그러니까 간보율로 지정된 그 땅보다 그 면적보다 조금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더 적게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행토지의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너무 작아서 쓸모없는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정하는 것, 이것을 증환지라고 하고요. 아예 너무 작은 거는 그냥 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요.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부지정이 나오고 여기서도 부지정이 나오는데 같은 부지정인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은 그럴 때는 임차권의 동의 내용이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는 빠졌는데 공공시설용지인 경우가 있어요. 공공시설용지는 이러한 그 적응 환지, 뭔가 맞춰가지고 가능한 한 제일 중요한 건 위치겠죠. 위치를 맞춰서 그 원래 있던 위치에 근접하게 환지를 지정을 해주는데 공공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응 환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이 내용과는 별도로 입체 환지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그 아파트의 한 세대를 줄 수 있는데 그때 그 토지의 공유 지분도 같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채비지 보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를 이렇게 채비지로 정하여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를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인가권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모든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였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환지계획에서만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환지계획의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아닌 것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알고 보면 시군구청장인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환지가 된다는 의미는 그 안에 있는 권리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는 땅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적을 관리하는 곳이 우리 지적법에서도 나오지만 시군구청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군구청장에서 시군구청장이 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달라진다는 것 특징적인 거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경미한 사항이 무엇인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가 절차에 있어서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는 것 있고요. 그리고 이 공람 기간에 이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에 관한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차권자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에 관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환지 예정지는 이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 사항에 해당되고, 이 환지 예정지를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정할 수도 있는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주요 이유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서 진행이 되는데 최종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너무 이렇게 시간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 이제 이런 것을 불안정한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즉 토지 소유자의 어떤 권리보호 차원에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해서 그 예정지에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처음에 살펴본 대로 환지 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환지 예정지 명세 같은 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 지정의 효과를 보시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은 종전의 토지는 사용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처분은 가능하고요. 그러나 예정지에서는 사용수익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곳은 사용수익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처분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전 토지가 이렇게 예정지로, 종전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예정지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및 수익이 안 되는 거고요. 처분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정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그 환지로 받을 땅이므로 사용 수익을 미리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 땅에 대해서 처분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종전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 수인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예정지 범위 내에서는 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같이 알아두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러나 저러나 채비지는 경비 충당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이 다 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을 밑에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수익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고요. 채비지는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환지 계획이 작성되고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어서 준공 검사가 되죠. 그 전에 이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될 수도 있고요. 공사가 이렇게 완료되면은 공고하고 공람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서 제출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면 준공 검사를 하고 환지 처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까지 하면은 실제적인 절차가 다 완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절차를 좀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 지체 없이를 공고하고 공사 설계서 및 관련 도면의 공사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갖는데, 의견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필요한 조치, 의견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준공검사를 이제 신청하죠. 그리고 준공검사가 되면은 환지 처분 및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한정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지에서는 이 60일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환갑은 60이죠. 그래서 환지 부분에 60일, 이 90일이 아니고 60일이라는 것 알아두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가 있어요. 즉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 준공검사권자가 지정권자인데, 그 지정권자한테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앞에 나가서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이 준공검사권자도 지정권자이니까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거슬러서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이 부분 환지 처분 절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효과에 대해서 보면은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봅니다. 이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의미는 종전 토지의 권리, 즉 뭐 소유권 등 그런 것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그런 땅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다 절차가 끝났으니까요.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잘 이해해 두시고, 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부지정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당연히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또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종전의 토지에 전적으로 속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말이고요. 지역권도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겠죠. 그러나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그리고 입체 환지를 했을 경우 그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채비지와 보류지의 취득을 보면은 그 소유권의 취득 시점이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정상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되게 복잡한데, 크게 보면은 이 다음 날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끝나는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인 케이스가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채비지는 언제든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사람이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고, 두 번째는 이제 끝나는 때인데, 이 끝나는 때 보면은 뒤에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짝꿍을 지어진다는 것, 짝꿍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두 가지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 이거는 이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요. 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이것도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종전의 토지로 보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증환지, 감환지, 뭐 그런 것들, 환지 부지정,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청산금은 원칙이 금전으로 청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청산금은 언제 결정되느냐?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됩니다. 즉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단계에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청산금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환지 계획의 내용에 청산금 결정이 없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지정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나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에 따라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 다 환지 처분까지 끝난 후에 그때 돈으로 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그때의 청산금을 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 이 아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되는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청산금은 일괄 징수, 일괄 교부가 원칙이지만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강제 징수할 때 아무나 할 수 없죠. 행정청인 시행자가 징수할 수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한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어요. 이때의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4, 정비법에서는 100분의 2입니다. 그리고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소오멸시효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 도지사는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채권,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도지사가 발행한다는 것이고요.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는 행정안정부 장관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뭐 기획재정부 장관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틀립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권자입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요. 조례로 정합니다. 발행 이율은 이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이자율을 발행자가 정했죠. 이 도시개발 채권은 조례로 정합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5년부터 10년.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자, 이 정도까지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도시개발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